자, 이제 기출문제로 내신 숙소 풀이 한번 해봅시다. 자, 1번. 대기 중에 수증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가 않은 것은, 일단은 포화 수증기량은 여기서 보다시피 온도가 올라갈수록 커져요. 포화 수증기량은 포화 상태 공기 1kg에 들어있는 수증기 양인 것도 맞고, 그 다음에 포화 상태에서는 포화 수증기량이 실제 수증기량보다 많은 게 아니라 포화 상태에서는 포함된 수증기량하고 포화 수증기량하고 무슨 상태예요? 같은 상태에 해당이 되는 거고, 따라서 이때 상대 습도가 몇 프로가 돼요? 여러분들 포화 상태일 때? 재훈아, 상대 습도 몇 프로? 포화 상태일 때? 100도. 100도? 100%죠. 100도 씨. 자, 머리가 100도 돌아갈래? 자, 그 다음에 2번. 그림과 같이 두 개의 비커에 같은 양의 물을 담고 한쪽만 수소를 덮은 채 3일 동안 놓아두면 얘는 그냥 밖에가 열려있으니까 무한정 날아갈 텐데 얘는 수증기로 포화가 되면 물이 더 이상 줄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계속 줄어들고 포화 상태에 도달하고 3일 후에 남아있는 물의 양은 당연히 가보다 많겠죠. 얘는 무한 밖으로 증발해서 나가버리니까. 따라서 답은 5번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그림과 같이 플라스크에 따뜻한 물을 조금 넣고 가열한 후에 플라스크를 찬물에 넣어서 내부를 관찰하면은 일단은 온도가 올라가니까 이 내부에 뭐가 증가해요?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를 할 거고, 따라서 여기 안에 수증기가 더 많이 포함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찬물로 가버리면 기온은 낮아지고, 따라서 포화 수증기량도 어떻게 됩니까? 줄어들게 되니까 얘가 이슬점에 도달을 해서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은결이 일어나니까 뿌옇게 흐려지는 구름이 생성되는 것과 같은 원리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 그림은 기온에 따른 포화 수증기량 곡선을 나타냈는데, 자, 여기서 지금 보면은 A하고 B하고 얘는 지금 포화 상태란 말이에요. 그죠? 곡선 위의 점은 B는 현재 포화 상태니까 실제 수증기량이랑 포화 수증기량이 서로 같죠. C의 공기의 실제 수증기량은 누구랑 같아요? D랑 같은 거고, D하고는 뭐가 같은 거예요? 온도가 같은 거지. 그러면 C, D는 온도가 같으니까 둘이 뭐가 똑같은 거예요? 포화 수증기량이 똑같은 거고, B하고 C는 둘이 뭐가 똑같아요? 현재 포함되어 있는 수증기량이 똑같으니까 얘네들은 뭐가 똑같다고 봐야 돼요? 이슬점이 똑같은 거예요. 두 개는. 이슬점은 수증기량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포화 수증기량은 온도에 의해서 결정이 되니까. 다음에 D를 포화시키려면은 얼마를 더 공급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즉 7.6에서 27.1이죠. 요 차이 27.1 빼기 7.6g 만큼이니까 틀렸고, D의 공기 이슬점은 몇 도? 10도죠. 자, 따뜻 맞는 거는 2번이 맞아요. 자, 그 다음에 5번. A부터 D 중에 이슬점이 가장 높은 공기는 결국에는 현재 포함되어 있는 수증기량이 가장 많은 공기니까 누구예요? A. 다음 이슬점이 가장 낮은 공기는 포함되어 있는 수증기량이 가장 적은 공기인 D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2번. 자, 그 다음 6번은 보면은 C의 공기, 지금 C는 현재 여기잖아요. 이렇게. 그죠? 자, C는 현재 온도가 30도씩 공기 1kg 안에 얼마를 포함하고 있는 거냐면 14.7g만큼을 포함하고 있는 건데, 이거를 10도씨로 낮추면 10도씨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이 7.6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1kg이면은 7.6만큼 밖에는 포함이 안 되니까, 7.6g까지 밖에는 포함이 안 되니까 요 둘의 차이인 얼마가 응결이 일어나겠어요? 7.1g만큼의 응결이 일어날 거예요. 단 얼마 기준이었었을 때? 1kg 기준이었었을 때.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건 얼마예요? 4죠. 그러면은 응결되는 양도 몇 배가 돼야 돼요? 7.1에 몇 배? 4배가 돼야 되니까 28.4g만큼이 응결량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래서 5번이 맞겠죠? 자,
자, 그 다음에 7번. 표는 기온에 따른 포화 수증기량을 나타냈는데, 보면은 기온이 30도씨인 어떤 공기 1kg 속에 20g의 수증기가 포함이 되어 있을 때, 자, 현재 30도씨 1kg 안에 얼마예요? 20g의 수증기가 포함이 되어 있을 때, 이 공기 이슬점. 이슬점은 20g을 포화 수증기량으로 하는 뭘 찾아주면 돼요? 온도를 찾아주면 돼요. 그죠? 그럼 어디야? 25도죠. 그 다음에 15도, 이 공기 2kg을 15도씨로 낮춘대요. 그러면 얘를 15도씨로 1kg을 낮췄을 때에 포함할 수 있는 포화 수증기량이 10.6이에요. 따라서 응결량은 얼마가 되냐면 9.4g이 되는데, 이건 1kg일 때니까 2kg일 때는 이거의 몇 배가 돼야 돼요? 2배가 돼야 되니까 18.8g만큼이 응결량에 해당이 되니까 몇 번? 5번?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8번 봅시다. 자, 상대 습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가 않은 것은, 자, 포화 상태인 공기의 상대 습도는 그렇죠. 100%죠. 현재 수증기량이랑 포화 수증기량이 서로 같으니까 100%고, 일상생활에서 주로 사용하는 습도는 상대 습도 맞고요. 실제 수증기량이 일정할 때 기온이 높을수록 상대 습도는 높은 게 아니라 낮아지죠. 왜 그러냐면은 상대 습도 공식이 어떻게 돼요? 뭐분의 현재 기온에서의 포화 수증기 량분에 현재 포함하고 있는 실제 수증기 량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따라서 온도가 높아지면 포화 수증기량이 커지니까 상대 습도가 높은 게 아니라 낮아져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3번이 틀렸고, 그 다음에 9번부터 11번 봅시다. 기온에 따른 포화 수증기량 곡선을 나타냈는데, 선생님이 상대 습도는 이 곡선에서 어디에 가까울수록? 곡선에 가까울수록 높다. 그렇죠? 그럼 일단은 가장 높은 건 무조건 어디여야 돼요? A. 그 다음에는 누가 가까워요? B. 그 다음에는 C. 그 다음에는 D. E가 제일 멀죠. 따라서 A, B, C, D, E가 상대 습도에 해당이 될 거예요. 곡선에 가까울수록 습도가 높습니다. 기온이 10도씨인 공기 500g 안에 1.9g이 들어있대요. 그러면 이건 1kg 기준이니까 만약에 1kg 안에 들어있으면 2배인 3.8g이 들어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게 실제 수증기량이 되겠지. 그러면 지금 10도씨에서 포화 수증기량이 얼마냐면은 7.6이에요. 따라서 10도씨에서 포화 수증기량 7.6분의 현재 수증기량 3.8 곱하기 100에 해당이 되니까 몇 퍼센트? 50%가 습도죠. 자, 그러면 11번 봅시다. 자, 11번 보면은 위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는 B보다 실제 수증기량이 더 많다. A하고 B하고 보면은 실제 수증기량은 누가 더 많아요? B가 더 많아요. 그럼 틀렸고, B하고 C는 현재 기온이 같기 때문에 포화 수증기량이 14.7로 같아요. 틀렸고, C는 D보다 이슬점이 높다. 그러면 C하고 D는 현재 포함하고 있는 수증기량이 같기 때문에 이슬점은 똑같이 10도로 동일하니까 틀렸고요. 다음에 D는 E보다 더 건조한 공기이다. 지금 습도가 D하고 E하고 비교해보면 누가 더 높아요? D가 더 곡선에 가까우니까 높아요. 그러니까 E가 더 건조한 거예요. 다음에 E의 온도를 낮추면, E의 온도를 낮추면은 포화 수증기량이 작아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포화 상태에 도달을 하면서 곡선으로 가까워지니까 상대 습도가 높아진다가 맞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2번부터 보자. 기온이, 자, 여기 보세요. 기온이 20도이고 이슬점이 15도씨래요. 그러면 이슬점이 15도란 소리는 15도가 되면은 뭐가 된다는 소리예요? 포화 수증기량, 이슬점에 도달하면 포화 상태가 되는 거니까 현재 이슬점에서의 수증기량이랑 얘가 갖고 있는 수증기량이 어떻다는 소리예요? 서로 같다는 소리예요. 알겠어? 수증기량은 안 변하니까. 따라서 몇 그램 갖고 있는 거예요?
6g만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결국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떤 문제에서 이슬점을 줬다? 뭘 준 거예요? 이슬점을 준 거는 얘가 실제 수증기량이 얼마인지를 준 거예요. 이슬점을 준 거는 실제 수증기량이 얼마인지를 준 거고, 그 다음에는 기온을 준 거면 뭘 준 거예요? 포화 수증기량을 준 거예요. 네. 자, 그러면 기온이 30도씨인 공기 3kg 안에 수증기가 31.8g 들어있대. 그러면 1kg 기준으로 하면은 얼마 들어있어야 돼요? 10.6g이 들어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1kg 기준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기온이 30도씨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이 얼마냐면은 27.1g이고, 얘는 현재 얼마를 포함하고 있냐면은 약 10.6g만큼을 포함을 하고 있으니까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이거 3배 해주면 얼마 나오니? 4배 되면 얼마 나오냐? 4배. 108.49. 4배는 안 되고 3배보다는 한참 크죠? 값이 대략. 그러면 한 39% 정도 나오겠네요. 결국에는. 30보다는 훨씬 클 거고, 40은 안 되고 하니까. 자, 그 다음에 기온이 25도씨이고 상대 습도가 80%래요. 자, 그러면 기온이 25도씨고, 그러면 현재 기온이 25도씨니까 포화 수증기량이 얼마냐면은 20이에요. 현재 갖고 있는 실제 수증기량은 모르는데 상대 습도를 구해줬었을 때 80%가 나왔다는 소리니까, 따라서 X는 얼마가 돼야 돼요? 결국에는 넘어가 버리면은 1600 나눠져 버리니까 X는 16g이 포함되어 있는 공기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 공기 2kg이면은 포함되어 있는 수증기량이 2배니까 32g만큼이 포함이 될 거예요. 그러면 온도를 10도씨로 낮추면 10도씨에서 포화 수증기량이 7.6이란 말이에요. 근데 공기 얼마 안에? 1kg 안에 들어있는 게 7.6이야. 근데 문제에서 2kg라고 했기 때문에 포함할 수 있는 거는 저거의 몇 배? 2배. 그럼 15.2g만큼을 포함을 할 테니까 현재 32g 갖고 있고 15.2g 밖에는 포함이 안 되니까, 따라서 16.8g만큼이 응결이 되겠다 라고 답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5번. 겨울철 밀폐된 방 안에서 난로를 피우면, 일단은 밀폐되어 있다라는 거는 뭐가 똑같다는 소리예요? 밀폐되어 있다는 소리는 실제 수증기량이 똑같다는 소리고, 난로를 피우면 기온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포화 수증기량은 증가하고, 이슬점은 실제 수증기량이 고정값이니까 이슬점 값은 어떻게 돼야 돼요? 불변이에요. 불변. 그러면은 이슬점, 그러니까 실제 수증기량은 똑같은데 분모에 해당하는 포화 수증기량이 커지니까 상대 습도는 낮아져서 건조해진다 라고 대답을 해줘야 되겠죠. 다음에 수증기량이 일정한 밀폐된 실내에서 냉방을 할 때 증가하는 거는, 그럼 일단 수증기량은 일정하니까 뭐는 똑같아야 돼요? 이슬점은 일정해야 돼요. 냉방을 하게 되면 온도가 낮아지니까 포화 수증기량은 떨어집니다. 자, 기온도 낮아지고, 그러면 습도만 올라가죠. 왜? 포화 수증기량분의 실제 수증기량인데 이거는 똑같은데 포화 수증기량이 온도가 낮아지면서 작아지니까 상대 습도 값은 어떻게 해야 돼요? 커져야 되겠죠. 그렇죠? 요것만 커져요. 자, 그 다음에 17번. 그림은 어느 날 하루 동안의 기온, 상대 습도, 이슬점의 변화를 나타냈는데, 자, 보면은, 자, 낮 시간에 높아지는 B 값이 바로 뭐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요게 기온. 기온하고 서로 반비례 그래프 나오는 A가 습도. 그 다음에 하루 종일 거의 변화가 없는 C는 바로 이슬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A는 상대 습도, B는 기온, C는 이슬점 맞고, 비교적 맑은 날이다. 뭘 보면 알아요? 이슬점이 거의 일변화가 없어요. 그럼 맑아요.
만약에 비가 오거나 하면 이슬점이 커집니다. 수증기량이 증가하니까. 기온이 높아지면 상대습도는 낮아지고, 하루 중 상대습도가 가장 낮을 때는 기온이 제일 높은 14, 15도씨 맞고, 하루 중 값의 변화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거는 기온하고 습도지, 이슬점은 가장 작죠. 그러니까 5번이 틀렸죠. 그 다음에 18번, 19번. 구름의 생성 과정. 일단 구름이 만들어지려면 맨 처음에 어떻게 돼야 돼요? 공기 상승이에요. 공기 상승. 따라서 1번. 공기가 상승해야 되니까 틀렸고. 공기 상승.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단열, 팽창. 그 다음에는 기온 하강, 이슬점 도달, 수증기 응결, 맨 마지막에 구름의 생성. 요 과정으로 가야 되겠죠. 따라서 다나 마가 되니까 4번이 맞겠죠. 순서대로. 자, 그 다음에 19번. 오른쪽 그림은 구름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나타냈대요. 공기가 상승을 하면 주변 기압은 낮아지죠. 왜? 공기가 희박하니까 주변 기압은 낮아지고, 공기 덩어리는 상승하면서 단열 팽창하는 것도 맞고, 상승하는 공기는 가 높이에서 지금 수증기가 생긴 걸로 봐서는 여기서부터 응결이 시작된다는 우리 소리잖아요. 포화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 높이에서 응결이 시작된 게 아니라, 아니다. 아직 수증기구나. 물방울이 아니잖아. 포화 상태가 돼서 물방울이 만들어지는 거 어디 높아? 나 높이. 가 높이가 아니라 어디예요? 나 높이에 가야 되겠죠. 수증기가 있는 상태는 포화 상태에 도달하는 게 아니라 물방울이 생겨야 되는 거니까 가가 아니라 나 높이라고 봐야지 맞게 되겠죠. 네, 나머지는 다 맞고요. 그래서 3번이 틀렸어요. 그 다음에 20번은 구름의 생성 과정인데, 구름은 공기 상승, 단열 팽창, 응결 시작 이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따라서 틀렸고, 가에서 공기 기온은 낮아지고, 그 다음에 온도가 낮아지니까 상대 습도는 높아져서 포화 상태에 도달해가지고 수증기의 응결이 일어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1번. 다음은 구름의 생성 원리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 플라스틱 병에 물을 조금 넣고 여기다 물을 조금 넣어주는 이유는 바로 뭐를 공급해주기 위해서? 수증기를 공급을 해주기 위해서 물을 좀 넣어주는 거고요. 뚜껑을 닫은 후에 간이 가압장치를 통해서 빵빵빵빵 누르면서 공기를 압축시키고, 뚜껑을 빵 열어서 단열 팽창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서 단열 팽창 시키는 과정에서 기압은 낮아지고 기온은 내려가고 이슬점에 도달해서 뿌옇게 흐려지게 돼요. 그 다음에 22번. 그림은 구름 발생 실험 과정을 나타냈는데, 플라스틱 병 안에 향연기를 넣고 가압장치를 여러 번 눌렀다가 뚜껑을 열었대요. 가에서는 가압장치로 압력을 가하고 있는 거니까 압축이 되고, 단열 압축 상태이기 때문에 가압장치로 압력을 높일 땐 기온이 올라가요. 뚜껑을 빵 땄었을 때만 기온이 낮아지는 거예요. 나에서는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나 상태에서는 단열 팽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온도가 내려가요. 그래서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감소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나머지는 다 맞고요. 자, 그 다음에 23번. 구름이 생성이 되려면 일단 공기가 어떻게 돼야 돼요? 상승해야 돼요. 자, 따라서 공기가 상승하는 경우를 보면은 지표면의 일부가 냉각이 아니라 가열될 때, 따뜻한 공기, 찬 공기 만날 때, 산을 타고 상승할 때 기압이 낮은 저기압에서 공기가 퍼질 때에 해당이 되니까 니은하고 디귿이 맞고. 자, 그 다음에 24번. 그림 가하고 나는 두 종류의 구름을 나타냈는데, 가는 위로 뭉게뭉게 많이 솟았죠. 그렇죠? 그래서 가 같은 구름을 뭐라고 불러줍니까? 저군형 구름이라고 하고, 나 같은 경우를 층운형 옆으로 퍼진 구름이라고 해요. 따라서 기억은 틀렸고, 나는 주로 장시간에 이슬비가 내리게 되고요. 가는 나보다 공기의 상승 기류가
강할 때 만들어지는 게 맞아요. 그래서 3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5번 강수. 구름과 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가 않은 것은 공기가 강하게 상승할 때, 상승 기류가 강할 때 측은형 구름이 생성이 돼요. 그러니까 1번이 맞아. 약하게 상승하면 측은형 구름이 생성되는 거 맞고, 구름에서 지표로 떨어지는 비나 눈을 강수라고 하고요. 구름에 있는 입자가 100만 개 정도, 아주 작은 물방울이 100만 개 정도 모여야 빗방울이 되고요. 저위도 지방은 열대 지방이기 때문에 구름의 온도가 주로 0도씨보다 높아요. 그래서 구름에 얼음 알갱이만으로 이루어져 있을 수가 없고, 크기가 서로 작은 물방울들이 서로 섞여 있는 병합설로 비가 내리기 때문에 4번이 틀렸어요. 빙정이 존재를 하려면 중위도나 고위도 지방에서 비나 눈이 내리는 원리가 바로 빙정설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26번. 오른쪽 그림은 어느 지역에서 비가 내리는 원리를 나타낸 것인데, 자, 얘를 보면은 0도씨보다, 여기가 0도씨니까 아래는 기온이 더 높거든요. 그러니까 구름의 온도가 0도씨 이상이고, 구름 속에는 얼음 알갱이가 없고, 따뜻한 비 이론 맞고, 고위도 지방이 아니라 저위도나 저위도 열대 지방에서 비가 내리는 이론이 바로 요 이론에 해당이 되니까 4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27번. 그림은 어느 지역에서 발달한 위로 솟은 정란운에 대한 설명이에요. 지금 저군형 구름. 저위도 지방에서 발달하는 구름은 아니에요. 지금 보면은 영하까지 온도가 내려갔기 때문에 틀렸고, 자, A층은 주로 얼음 알갱이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B층에는 얼음 알갱이하고 물 알갱이가 서로 섞여 있고요. 얼음 알갱이에 수증기가 달라붙어서 얼음 알갱이, 즉 빙정이 점점 커지고, 이 성장한 빙정이 무거워져서 밑으로 떨어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눈이나 비가 내리게 되는 거예요. 자, 다음에 28번. 우리나라와 같은 중위도 지방이나 고위도 지방에서 비가 내리는 과정은 바로 방금 설명을 했던 빙정설 이론에 의해서 비가 내려요. 구름 속에 물방울과 얼음 알갱이가 같이 존재하고요. 크고 작은 물방울들이 함께 합쳐져서 빗방울이 되고 무거워지면 떨어지는 건 병합설이에요. 지표의 기온이 낮으면 눈이고 높으면 녹아서 비가 내리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이 되겠죠. 자, 다음 봐봐. 자, 29번. 그림은 기온과 포화 수증기량의 관계를 나타냈는데요. A의 공기를 포화 상태로 만들기 위한 방법 두 가지. 그럼 일단은 온도를 현재 25도에서 쭉 낮춰서 어디까지? 15도까지 낮춰주는 방법이 하나가 있겠죠. 네. 자, 1번 첫 번째 온도를 15도씩까지 낮춘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수증기를 더 공급을 해서 위로 올려주는 방법이 있는데, 현재 10.6, 25도씨에서 포화 수증기량이 20이니까 요 둘의 차이가 얼마냐면은 9.4g이니까 9.4g의 수증기를 더 공급을 해주면 포화 상태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A 공기의 상대 습도는 지금 25도씨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이 20분의 현재 포함하는 실제 수증기량 10.6 곱하기 100 이렇게 해주면은 바로 상대 습도를 구해주는 식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B와 이슬점이 같은 공기인데, 여러분들 이슬점은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까? 수증기 양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따라서 B와 이슬점이 같은 공기는 같은 수증기를 포함을 하고 있는 C에 해당이 될 거고, 둘의 이슬점은 몇 도? 10도에 해당이 될 거예요. 이슬점이 같은 공기는 누구다? C고, 이슬점은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니까? 실제 수증기 량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실제 수증기 량이 같으면 뭐도 같다? 이슬점도 같다. 자, 그 다음에 30번. 오른쪽 그림은 맑은 날
하루 동안의 기온과 상대 습도의 변화인데, 자, 기억 같은 경우는, 자, 니은이 지금 요 낮 시간에 높은 값을 가지는 거니까, 니은이 뭐에 해당이 돼요? 기온. 네, 기억은 기온하고 반대로 나타나는 상대 습도에 해당이 될 거고요. 기온이 높아지면은 상대 습도는 낮아지죠. 그렇죠? 자, 기온이 높아질 때 상대 습도는 어떻게 된다? 감소를 하게 되고, 그 이유는 온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기온이 높아지면 실제 수증기량은 똑같은데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상대 습도는 낮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기온하고 상대 습도하고 무슨 관계다? 서로 반비례 관계다. 다음에 31번. 그린 가하고 나는 서로 다른 지방의 강수 과정이에요. 자, 가는 보통 이제 0도보다 더 높은 온도를 갖고 있는 더운 비가 내리는 열대 지방, 열대 저위도 지방. 나는 중 또는 고위도 지방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고, 가는 구름 안에 있는 크고 작은 물방울들이 서로 충돌하고 합쳐져서 물방울이 성장해서 비가 내리는 거고, 나에서는 여기 과정, 요 중간층에서 뭐가 어디에서 물방울에서 증발한 수증기가 빙정에 붙어 얼면서, 그러니까 승화가 일어나는 거죠. 얼면서 빙정이 성장을 해서 이 성장한 빙정이 무거워져서 떨어지면 바로 강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1번. 아이고, 자, 실력 탄탄 문제 1번. 그림은 3일 동안의 기온, 상대 습도, 이슬점의 변화를 나타냈대요. 자, 여기서 보면 이슬점이, 자, 지금 여기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B에서 좀 올라가다가 C일 때 많이 올라갔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맑은 날, 이 녀석이 좀 더 올라간 거는 흐린 날, C에서는 뭐예요? 비가 오는 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A는 맑은 날, B는 흐린 날, C는 비가 오는 날. 비 오는 날의 상대 습도가 어떻게 돼요? 제일 높게 나타나죠. 왜 그래요? 그 공기 중 안에 포함되어 있는 실제 수증기량 자체가 많아서 그래요. 비 오는 날은 공기 중에 수증기량이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슬점이 높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슬점이 높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3번이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그림 가부터 다와 같이 공기가 운동할 때 나타나는 공통점은 다 뭐가 생기는 겁니까? 구름이 생기는 경우고 공기 덩어리가 상승을 해요. 그죠? 따라서 공기 덩어리의 기온이 낮아지고 지표면의 일부가 가열되는 건 이것만 그렇고 부피는 증가하고 상대 습도는 높아져야 되는 거고 공기 덩어리의 포화 수증기량이 감소한다. 맞죠? 이게 왜 맞냐면은 결국에는 상승하면서 공기의 기온이 하강을 하기 때문에 포화 수증기량이 줄어들게 돼서 습도가 높아져서 이슬점에 도달을 하고 수증기의 응결이 일어나죠. 자, 그 다음에 3번은 마이너스 40에서 0도 구간의 구름에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얼음 알갱이가 성장해서 비가 내리는 빙정설에 대한 이론이죠. 따라서 빙정설 맞고 물방울에서 증발이 일어나는 것도 맞고 물방울에 수증기가 달라붙는 게 아니라 빙정에 달라붙는 거죠. 그렇죠? 물방울에서 증발한 수증기가 빙정에 달라붙어서 빙정이 점점 커지면서 나중에 무거워져서 떨어지게 되는 게 강수 이론이기 때문에 물방울에 수증기가 달라붙는 게 아니라 빙정에 수증기가 달라붙어서 어는 거예요. 오케이?